안녕하십니까.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. 오늘은 월에 1억 6천만 원을 꾸준히 6천에 7천을 꾸준히 파시는 그런 사장님의 이야기, 장사 잘하는 가게의 특징 3-2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전수 창업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장사가 정말 안 되고 힘들고 뭐 처음 시작하고 이런 분만 저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하나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몇 개를 하고 계신데 하나를 더 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배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.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뭐 개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듣고 바로 행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. 근데 오늘은 대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를 찾아왔던 사장님은 지방에서 쭈꾸미를 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.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드시면 야 그렇게 하면 장사 그냥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좋았던 게 요즘 제가 쭉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가성비, 가심비 어떤 이렇게 원가를 뭐 1,000원 더 올리면서 이렇게 그 원가를 제품에다 투자하고 그 가격만큼만 올리는 거죠. 예를 들어 1,000원을 올려서 1,000원만큼의 원가를 투자해서 어떤 음식을 구성해 주는 것,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요. 오늘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자, 쭈꾸미 사장님인데 가격은 9,000원입니다. 9,000원인데 이 9,000원짜리 가지고서 그렇게 1억 6천 파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쭈꾸미 1억 6천을 파시는데 그 1인분에 그렇게 9,000원 받고 있는데 그 9,000원에 부대찌개나 아니면 그 들깨 칼국수 있죠. 그 불판이 테이블에 붙어 있습니다. 불판이 여기서 들깨 칼국수를 제대로 끓일 수 있게 해줍니다. 뭐 그러면서 9,000원 받는 거죠. 반찬도 나쁘지 않고요. 맛도 나쁘지 않고. 그래서 쭈꾸미 보통 우리가 먹으면 9,000원, 만원, 11,000원, 12,000원도 하는데 거기다 칼국수까지 아주 일반 칼국수집에서 먹는 것만큼 아주 좀 진하게 그리고 양도 푸짐하게 칼국수를 테이블에서 끓이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. 그런데 가격은 9,000원. 근데 사실은 쭈꾸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9,000원에 주면 좀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좀 약간 원가율에서 문제가 날 것 같은데 뭐 제가 전에 얘기했던 쭈꾸미가 원래 9,000원인데 1,000원을 올려서 1,000원만큼을 뭐에 투자해 주세요. 뭐 1인분에 1,000원이니까 2명이면 2,000원을 뭐 칼국수에 투자해 주세요. 뭐 이런 개념으로 하기에도 약간 가격이 너무 낮죠. 근데 이 사장님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래도 지방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. 지방이니까 커다란 그 냉동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그 도매가루 이렇게 식자재 납품에도 이렇게 가게에서 직접 받는 게 있고 그걸 도매하시는 분들이 받는 가격이 있거든요. 도매가 정도로 그 물건을 받아서 냉동 창고에 가득 쟁여놓고 장사를 하신답니다. 아마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가게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쭈꾸미를 구입하는데 보통 일반 가게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시는 걸 원칙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. 요번에 코다리 장사를 요번에 하실 때도 코다리를 한 100박스 자기가 알아봤는데 100박스 정도 이렇게 사면 굉장히 원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벌써 루트를 다 개척을 벌써 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100박스 단위로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하시더라고요. 하여튼 냉동 창고를 크게 짓기 힘든 도심지에 있는 그런 매장들에서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인데요. 그래서 쭈꾸미에서 원가를 낮춰서 그 낮춘 원가를 가지고 이렇게 칼국수에 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9,000원이라는 가격, 쭈꾸미 1인분에 9,000원 가격을 받으면서도 쭈꾸미 양이 작지 않고 그리고 그 원가를 낮춘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 칼국수에 투자하다 보니까 칼국수를 더 드리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는 거죠. 예.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이 어떤
이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볼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율에서 아니 박리담회로 너무 조금밖에 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데, 이 사장님은 뭐 우리 사장님들 다 많이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실제로 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. 냉동 창고를 지어야 되고 거기 물건을 한 번에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아마 우리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 할 때 그렇게 돈을 더 투자해서 뭐 9,000원이 원가였는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처럼 시래기 코다리 9,000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2,000원 뭐 1,000원 이렇게 더 받아서 새우튀김을 더 들여서 원가에 투자하는 것. 그리고 그 비용은 계속적인 광고비로 돌린다라고 생각해라. 원가에서 빼라.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구매에 있어서 다량의 어떤 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원가를 낮춘 원가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더 좋은 음식의 양을 음식의 종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쭈꾸미 사장님의 그런 전략을 제가 봤고요. 9,000원인데 그렇게 칼국수까지 나오면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하여튼 그런 방법 하나가 있고요. 또, 요것도 유사한 사례인데, 지난번에 어떤 초밥집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, 코다리 맛도 볼 겸, 알아도 볼 겸 왔다. 큰 부담 없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말씀하시는 품새가 연세는 한 40 정도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되게 여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게를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초밥집을 하고 계시고 몇 개 하시냐 그랬더니 11개를 하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출은 얼마나 하시나요? 그랬더니 작은 매장은 한 8천만 원 하는 매장도 있고 좀 보통은 한 1억 1천에서 2천 정도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매장은 1억 6천에서 7천 정도를 하는 매장이 있다. 그렇게 11개를 운영하고 계시답니다.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지,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냥 돈을 많이 준대요. 급여를 많이 줘서 어쨌든 말씀대로 좀 잘 듣게 하고 직원들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한대요. 그래서 또 궁금한 거죠. 그럼 비결이 뭐냐?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? 그랬더니 초밥에 올라가는 그 횟감들을 직접 매장에서 바로 회를 쳐서 바로 이렇게 신선한 어떤 회를 공급해 주는데, 그 사이즈가 예를 들어 다른 집에 이게 2마디다 3마디다 라고 한다면 이 집에 횟감의 사이즈는 2배 정도 되는, 아마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한 이 정도, 손끝에부터 이쪽 손바닥 끝에까지 길게 두툼하게 준답니다. 그것도 이해되죠.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 원가율이 문제잖아요. 근데 자기네는 그렇게 주면서도 가격은 다른 집 받는 것만큼만 받으신대요. 일반적인 요즘 저렴하게 파는 집 많이 있잖아요. 10,000원, 12,000원, 14,000원. 그 가격대에 맞게 그 가격대에 맞는 개수를 드린대요. 근데 그 사이즈가 엄청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사모님이 가게는 다 관리하시는데, 우리 사장님이, 남편이신 사장님께서 노량진에서 도메인 하신대요. 도메인. 얼마 이렇게 막 수신호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걸 하신대요. 그래서 그걸 해서 어떤 그 중간 도메인들 2명, 1명, 2명 거치지 않고 바로 매장으로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한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가율이, 횟감들의 원가율이 다른 집보다 30에서 40% 이상 싸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을 받을 때 남들이 요만한 거 줄 때 이 집에서는 진짜 이만큼 큰 그 정말 회를 먹는 건지 초밥을 먹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후하게 주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하여튼 우리 사장님들 성공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장사 잘하는 사장님들의 그 방법, 이 3-2에서는 이렇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, 또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서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요. 3-3에서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창고를 크게 지를 수도 없고, 또 그리고 또 원가를 이렇게 막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우리 사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
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메뉴, 어떤 음식 종류에서는, 재료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고 토했을 때 이런 것들도 원가율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큰 엄청난 무기인 것 같고,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원가율을 낮추면 또 그 원가율을 낮춰서 푸짐하게 주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가격은 똑같이 받으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품을 그 구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,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분은 원가를 낮춰서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도 이 원가가 낮은 것을 손님들한테 그렇게 더 주었다라는 거죠. 더 음식으로. 근데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그게 잘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우리 사장님들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3-3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